안녕하세요. 맞춤경매 부솔남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물건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다가구 물건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게 은퇴하시고 나서 꾸준하게 이제 월세 수입도 들어오면서 관리를 하시려고 다가구 물건을 좀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다가구 물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 대구에 있는 물건이고 사건 번호가 22타경 114423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027-1번지인데 여기가 좀 외지긴 했어요. 외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반값 이하죠. 49%입니다. 감정가가 10억이 넘어요. 10억을 상회한 금액인데 지금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4억 9,7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안에 내용 한번 살펴보고 주위의 어떤 시세라든지 토지값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오신 분이 얼마에 이 다가구 건물을 매수를 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거는 얼마만큼의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인데 역시나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왔을 때도 오늘만 74조에 근데 이게 지금 유료 정보지인데 여기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유료 정보지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매각일이 9월 25일이니까 좀 남았고 사건 번호는 말씀을 드렸고 소재지도 말씀드렸고 근린주택 토지만 83.37평 연면적이 145.27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 채무자가 개인이고 지금 채권자가 은행이네요.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에서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아까 금액은 10억이 넘어서 지금 두 번 유찰돼서 4억 9천 정도 이야기를 했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만 지금 4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반값 이하라고 해서 토지 건물 해가지고 지금 최저 입찰 금액이 4억 9,700인데 감정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만 4억 9,300이라는 거는 지금 건물 전체 다 포함해서 지금 토지 감정가밖에 안 된다라고만 볼 수가 있겠죠. 감정가가 이제 뭐 토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했겠습니다만 좀 더 높게 감정평가가 된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10억 정도로 감정을 했고 두 번 유찰돼서 나왔고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4억 3,300 제시외 건물 포함해가지고 10억이 좀 넘어요. 치 같은 게 나왔어요. 일괄 매각이라는 거 나왔고 위치는 나와있죠.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되어 있고 교통은 보통이다. 그리고 8m 수장도로가 접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우리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전입일자가 중요해요. 전입일자가 중요한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꽤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고 지금 보시면 보증금이 1억 7천, 보증금 6,800 1층은 지금 교외로 나와 있는데 그나마 여긴 좀 나을 것 같아요. 보증금 자체가 크진 않아서 여기도 보증금이 1억 2,500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다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떼봐야 되고 대출이 선순위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너무 올리지 마세요.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내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좀 중요해요. 다가구에서는 자녀들이 대학을 서울로 가서 서울에 원룸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금은 다시 돌려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전세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전세금은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는 게 맞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가 이분이 샀죠. 매수를 하고 근저당 4억 3,700, 채권 최고이기니까 아마 120% 정도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넘겼어요. 얼마 안 되죠. 지금 몇 달 만에 넘겼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인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돈 안 가진 상태에서 이때 당시는 지금 이게 선순위니까 세입자는 없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세입자를 맞추면서 투자금은 어떻게 보면 회수를 한 격이 되는 거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경매가 되기까지 예상을 못 했겠죠. 어찌됐든 이게 날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증금을 보면은 이분이 분양을 받은 거죠. 택지를 분양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이거를 건축을 했고 이분에게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억 5천에 팔았어요. 8억 5천에 팔았습니다. 8억 5천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예요? 5억도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싼 겁니까? 안 싼 겁니까? 지금 15년에 매매를 했는데 8억 5천에 15년에 8억 5천에 매매를 했는데 당연히 건물이니까 뭐 감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신축으로 볼 수도 있어요. 15년이고 23년이니까 뭐 신축이라 하기는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요약된 건데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건물에 대한 표제부 언제 건축이 됐고 언제 등기부등본이 생겼는지 1층 총 3층입니다. 총 3개 층인데 1층은 지금 교회가 있고 2층에는 2가구고 3층에는 1가구예요. 총 3가구가 있습니다. 1층은 교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세로 세팅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원룸이나 뭐 투룸 같은 경우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가구 수가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여기는 좀 널찍하게 해서 2가구 1가구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평가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1층 2층에 이렇게 됐고 3층 이렇게 있다. 토지에 대한 감정가, 건물에 대한 감정가, 제시외 건물 포함해서 10억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치 및 주위 환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뭐 도로 접해 있고 건부지다 이런 것들 1층, 2층, 3층 설비 내역을 보면은 뭐 급배수 시설은 당연히 있는 거고 도시가스 들어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3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는 뭐 설치를 못했겠죠. 현황조사서 살펴보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2층에 2가구가 살고요. 2가구가 살고 3층에 좀 넓게 1가구 그리고 1층에는 교회 여기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특별하게 뭐 특별히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이라는 당연히 없죠. 네, 없어요. 허가, 착공, 사용 승인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순위 설정 이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인데 전입신고가 이것보다 다 후순위죠.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감정가가 10억이 넘는데 만약에 뭐 9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선순위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이것도 전입신고 일자 그리고 뭐 당연히 선순위에 앞서서 근저당 선순위에 앞서서 뭐 경매비용 당해세 다 배당이 먼저 되고 거긴 영순위니까 배당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 대구은행 받고 지금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서 배당이 순서대로 된다고 했었을 때 배당이 앞에서 다 빠져나가고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다 배당을 받으면 이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낙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입신고가 상당히 늦죠. 작년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22년 여기도 마찬가지고 22년 여기는 2018년이네요. 이분은 그나마 먼저 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너무 늦어요. 1억 7천 보증금 당연히 지금 다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찾아놨는데 여기가 다 아파트들이죠. 여기도 주변에 다 아파트들 있고 여기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지금 현재 경매로 나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코너. 그리고 지금 여기 토지 거래가 평당 434만 원으로 22년 7월에 땅만 이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위치를 찾아봤더니 토지만 83평이에요. 토지만 83평이고 433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땅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3억 6천 정도 되네요. 땅만 건물 빼고 그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이 청송빌, 지금 이게 경매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경매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매매가 7억에 나왔어요. 똑같이 3층 월세 350만 원 받을 수 있다. 토지는 이게 더 큽니다. 이것보다 매매가 7억에 나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로 나와 있는 건 얼마의 거래가 됐냐, 15년에 8억 3,500에 거래가 됐어요, 실거래가. 그런데 지금 5억도 안 되죠. 지금 현재 최저 입찰 금액이라고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싸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보이는 수치가 보여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많이 싸요. 많이 싸고 15년에 거래된 금액보다 지금 거의 한 2억 5천 정도가 더 쌉니다. 2억 5천 가량이 더 싸기 때문에, 더불어 대항력도 없고, 그러니까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물건을 좀 가져와 봤고, 이 물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있어요. 우리가 임차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낙찰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은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등본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등본을 좀 알면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른 물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